뭐야 이 개새끼는 너 씨발 면상되게 안 치워. 아니면 건너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까지 몰라. 옛날 방송 걷다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나이가 계속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사들과 기동지원 상과 안사원 장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도 하긴 뭐 하면서 깡패니까. 저는 저는 깡패를 안 해봐가지고. 아 여기만 그게 아니고 여기 뭔데고 나는 스포츠 메뉴 나는 건달이야 건달. 선대가 정치적 상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대가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탄핵 심판을 졸속하게 진행한 방식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7차례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10차례의 변론만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과 탄핵 남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경우 법치는 사라지고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전체주의적 체제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보다 못한 저개발 국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미 정치화됐습니다.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의 요구에 따라 재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첩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중범죄 재판이 몇 년간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사법부의 중립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행태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하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탄핵은 막아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탄핵 심판은 즉시 각하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사법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중립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시 헌법재판소가 폐지되어야 할 가장 강력한 군교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홉 번째,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독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력은 언제나 견제받아야만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액팅령의 말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만 하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선관위이며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단 한 번의 판결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법률을 무효화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결정된 낙태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떠한 상소도 허용되지 않으며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사실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대통령이 나누어서 3명씩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없이 소수의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대통령과 국회를 초월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결정이 도저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권력기관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런 단심제 구조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한 번의 결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강제로 축출할 수도 있으며 법률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헌재 단심제.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상급 법원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래도 최소한으로 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고만장하지.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사건에서 변경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로데 웨이드 판결도 그렇습니다. 낙태가 연방적으로 허용되었다가 이제 각 주별로 낙태를 찬성하게끔 낙태에 대해 결정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2개의 상위한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부서가 결정한 사안이 또 다른 부서의 또 다른 결정으로 견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재판관들이 임명될 때 국민들에 의해 심사를 받고 10년에 걸쳐 선거를 받고 또한 이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는 극단적 정치 권력 집중 제도적으로 운영되며 어떠한 견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 독재자라는 것을 방증한 것 또한 이것을 정치 권력기관들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독립 권력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나누어 임명하며 국민의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독립 권력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9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은 3개의 기관이 나눠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만약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입법부가 특정 권력에 치우쳐서 현재와 같이 유정된다면 그리고 좌익 공산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 이후에 입법부를 장악한다면 도대체 정말로 이것을 견제할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단식제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협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제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단식제로 대통령 탄핵, 법률 무효화, 기본권 침해 등의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판단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신제에서는 이런 결속 결정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실수를 하더라도 견제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단심제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권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헌법 독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 법률을 무효화할 수도 있으며 마음에만 들면 어떠한 정부기관의 주장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구조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정한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대법원으로 일부 이관하여 견제받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폐지하고 대법원 체계 안에서 형사원칙을 준용받으며 법치주의에 따라 온전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혁하만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방식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일부 결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 없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구조는 폐지되어야 하며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기관으로, 독재기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사법기관을 건네야만 하며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또 다른 헌법기관의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러한 주장을 마음에 새겨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헌법재판소의 폐지 및 대법원으로의 권한 이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제가 밤을 새며 이 연설을 준비할 때 사실상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가 더 되는 논점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의 제한으로 다 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저와 같은 사람의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심판 권한을 대법원으로 이관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공정한 헌법수호기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헌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판결을 남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납니다. 어쩌면 이미 조금은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재를 폐지하고 견제받는 사법체계로 개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법원이 헌법심판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심판 기능을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심판 기능을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헌법심판 권한이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대법원으로 헌법심판 권한을 이관해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이 헌법심판을 담당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헌재보다 더 엄격한 견제를 받는다. 대법관들은 국회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여서 편향적 구성을 가능합니다. 물러가라!
이분들도 대법원이 헌법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이 최상위 법률의 해석권을 담당하면서 사법심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서 대법원 중심의 헌법심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방치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헌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개혁하면 합니다. 헌재를 폐지하고 헌법재판권을 대법원으로 이뤄내야만 합니다. 맞아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경제받는 공정한 사법체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치주의를 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타락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간절히 원합니다. 헌법재판소 폐지, 따라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되찾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고 지정해야만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독재기관으로서 국민의 구일관 시대를 이제는 끝냅시다.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입법하는 국가를 원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법체계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섭시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불의한 헌법재판소를 심판하겠습니다.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반민주 독재적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극좌익 반체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제왕적 구체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김사국이 오늘 당신이 있을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쓰레기들아. 네, 청년입법 연구회에서 멋진 연설을 해주셨고요. 그쪽에 민주주의 공정을 버리고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들아. 야 불쌍히 쓰레기. 야 18 새끼들아. 꺼져라. 꺼져라. 수발려라. 빨갱이 새끼들아. 정청래는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상문도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청청내는 빨갱이래요. 청내야 여기 쪽파 있다. 왼쪽에 팔을 들어야 좌파 그 좌파 빨갱이 청청내 빨갱이 좌파 청청내 빨갱이 청청내 뒤져라 청청내 나가 뒤져라 청청내 나가 청청내 빨갱이 청청내 빨갱이 청청내 야 새끼들아 꺼져라. 니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와. 니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야 이 새끼야. 자다가 뒤져버려라. 저같은 자다 뒤져야 돼. 살 자격이 없어. 자다가 뒤져봐. 자한테 재수 없어서 자다가 그냥 백신 받고 돌려서 해라 이것들아. 너희는 왜 백신 안 받고 와 이 새끼들아. 너희는 집합금지야 집합금지. 문재인하고 같이 코로나 백신 100차까지 쳐맞아라 이것들아. 백신이 남아돈다. 백신 맞아라. 남아돈다 백신이. 그냥 버리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품대로 백신 맞아라. 마스크 쓰고 다녀. 청청내 됐어 이 새끼야. 니네 야이 청청내 개새끼야. 양심에 맞아라. 국민일 뽑아들고 네가 뭐한테 대통령이야. 법사위원장이야. 최고 발식해서 모르는 자가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 맞냐. 이 이상한 말을 대새끼 괜찮냐. 김치 새끼들 여기 꺼져라 이 씨발놈들아. 뒷면이 무섭지 않냐 이 개새끼야. 너는 개념이 없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잖아. 어디서 그런 이름을 나와라. 지나면 민주당은 해산이야. 이재명 선거법 이제 만들면 민주당은 해산이야 이 새끼들아. 이재명이 선거법 이제 민주당 해산이야. 너희 선거비용 바로 회수시킬 거야 이 새끼들아. 민주당은 이제 해산된다. 이재명이 선거법 유죄로 27일 지나면 민주당은 해산. 민주당 해산. 이재명이 죽이면 정청래가 죽이게 되고 민주당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유죄 받으면 민주당은 해산이야. 알았어? 민주당은 해산이야. 이재명이 유죄 받으면 민주당은 해산이야. 그러니까 절대 이재명이 죽이지 마. 이재명 죽이면 복수는 누구다? 민주당 정청래. 너희는 이재명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재명 잘 지켜라. 이재명 잘 지켜라. 너희도 이재명 잘 지켜야 된다. 알았지? 이재명이 선거법 유죄 받으면 민주당은 해산이다. 해산. 이재명 유죄면 민주당은 해산이다. 이재명이 유죄면 민주당은 해산이다. 이재명이 유죄면 민주당은 해산이다. 이재명이 유죄면 민주당은
해산이다. 이재명이 이재명 민주당은 해산이다. 이재명이 이재명 민주당은 해산이다. 야이 족같은 정착해. 야, 들어가면 안 돼! 이재명이 민주당은 해산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죽이지 말고 잘 지켜라. 알았지? 이재명이 잘 지켜. 민주당을 해산시켜주마. 민주당은 해산될 거야.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야. 너희들 이 새끼들아. 꺼져 이 쓰레기 이 새끼들아. 이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야. 이 빨갱이 대한국가 빨갱이 가짜 새끼들아. 이 빨갱이 가짜 새끼들아. 이거 정착내 맞아. 정착 이성균 맞아. 이리로 어떻게 이기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들아 꺼져.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사람이야 여기를. 맥주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아야 이 새끼야. 빨리 꺼져. 민주당은 해산이다. 이재명이 선거법 유죄 받으면 민주당은 해산이다. 민주당은 해산이다. 야이 타는 내란당아. 타는 내란당아. 타는 내란당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더불어 적폐당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 공산당 더불어 섹스당 더불어 자산당 더불어 적폐당 더불어 공산당 이재명 유죄 받을 거면 이재명 유죄 받고
당장 북으로 가져라. 반란 쿠데타 세력들 당장 북으로 가져라. 반란 쿠데타 세력들 당장 북으로 가져라. 반란 쿠데타 세력들 당장 가져라. 반란 쿠데타 세력들 당장 가져라. 내가 일대도 모르는 자들이 여기 모여왔어. 애국가 일대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분이야 흘리는 자들이다. 애국가 일대도 모르는 자들이 여기 모여왔냐고.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반차! 민주당 반차! 아이고 어떡하려라. 애국가 일대도 모르는 자들 여기 뭐하러 왔어? 북으로 가 북으로. 바르는 친구가 공부한다니 여기 뭐하러 가. 여기 뭐하러 왔냐고. 애국가 일대도 모르는 자들. 내가 인간이야. 누가 인간이야. 민주당 해체! 반란 쿠데타 세력들 당장 꺼져라. 반란 쿠데타 세력들 당장 꺼져라.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청춘대 청청대 빨갱이! 빨갱이! 청춘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청춘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아이고 좋네요. 애국가 일대도 못 역할인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는 박사 이용자 얘가 밥을 따지고 있는 거야. 이재명 구속! 민주하고 방어리스도 정리하라. 공산당! 청청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빨갱이 꺼져라! 이성유로 문재인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청청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내란당! 더불어 내란당!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청청대 빨갱이! 청청대 빨갱이!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공산당!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빨갱이! 더불어 내란당! 더불어 강간당! 더불어 섹스당! 더불어 강간당! 더불어 섹스당! 더불어
더불어 섹스다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섹스다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섹스다 섹스다 섹스 더불어 섹스다 더불어 섹스다 섹스 이재명은 성범죄자 이재명의 친구 묘현배는 어떤 성택치는 성범죄자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고 친구는 성범죄자들끼리 잘만 노네 야 성주명은 어디 갔냐 성주명까지 끼면 대박이다 임종성은 어디 갔냐 얘들아 NHK 가라오케 멤버들 어디 갔어? 5.18 유공자들 5.18 유공자들 NHK 가라오케 멤버들 어디 갔어? 나왔다가 우리 대낮부터 얘들아 대낮부터 야동 보러 갔니? 얘들아 대낮부터 야동 보러 갔니? 얘들아 대낮부터 어디 갔니? 청대야 너는 같이 야동 보러 갔니? 너희도 성택치기 보려고 왔니? 여기가 성택치기 거치는 맞지? 여기 야동이 차가 못돼 있어. 성택리야 여기 야동이 차가 못돼 있어. 문양배한테 좀 보여달라고 해. 문양배는 야동도 2,000 넘게 있고 2,000개 넘게 있고 문양배는 아동 성착취물도 있대. 정청래야 야동 보러 왔니? 정청래야 여기 야동 보러 왔어? 이성균아 여기 야동 보러 왔느냐? 아 문양배한테 성착취물이 있단다. 아동 성착취물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논다고. 야 이 성범죄자들아 여기 돌아다니는 성범죄자들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 김충성 교수님 기도회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회 요청이셔가지고 민주당 높은 떠났습니다. 어디하고 들어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현명한 지혜로운 대통령 발광을 행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충성 교수님 모시고 기자회견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연합회 김충성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그 한국기독 교수와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김철 목사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정청래 빨갱이 새끼가 오는 바람에 목이 다 쉬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애국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여러분들 김대중 씨 밑에서 옛날에 조지 깡패 시절에 69년도에 제가 김대중 씨 경호실에서 우리 형님 있는 걸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김대중이 너무 잘 압니다. 옛날에 살았을 때 제가 김대중이 밑에 있으면서 이꼴 저꼴 다 받고 제가 김해김 씨다 보니까 김대중이한테 형님을 했어, 형님. 근데 지금은 개새끼라 합니다. 나라를 망친 놈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15년의 세월에 이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대목령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밤잠 못 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구치소부터 지금 여기까지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거의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누구냐면 야인시대, 김두한, 이정재, 이마수, 시라소리, 도마적, 신마적, 개코, 명동, 이하령, 명동, 신상사 장례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바로 명동 김철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목사가 돼서 목사 애국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날 누가 지켜야 돼?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제가 지하철에서 조금 전에 올라오는데 한 20명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우리 애국자인 줄 알고 대한민국 만세 그랬더니요 저를 꼬라보고 있더라고. 이야, 세상에 말입니다. 태극기가 지금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태극기를 꽂고 다니면 독과르게 한 놈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치꾼들이, 제가 저기 앞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국회를 탄핵하자, 더불어 공산당을 탄핵하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돼요. 국민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진짜 우리가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자. 탄핵하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 공산당.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44%가 더불어 공산당이 44% 간첩이요. 문재인도 간첩, 김대중 간첩. 이 간첩 나라가 입법부, 사법부를, 행정부를 다 장악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을 누가 지킨다? 국민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언론노조 다 어디 갔다 왔냐? 사장들이 저 기쁨 저한테 갔다 왔어. 종교가 부패됐고 언론에 부패됐고 민주노총 다 북한 갔다 와서 바라바라 했어. 그래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국가 민주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탄핵 각하를 외치고 윤석 대통령이 이번에 나오시면 진짜 우리가 제3의 건국 대통령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한모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 교수대 하시고 연세대 교수. 특별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하시고 오늘 연사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한모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좀 아마 집회가 조금 우리 목소리껏 외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지금 우리 태극기하고 성조기 이거 사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위헌 불법 파면의 시도입니다. 지나서 그때부터 시작한 국기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차 됐어요. 이번에는 육사 국동제 그리고 우리 안보단체의 공동회장이신 김충일 전 국방대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 헌재소 앞에서는 상당한 비장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텐트에는 많은 애국동지들이 단식 투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가보니까 20하루째 단식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째 단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상을 경쟁히 보지 마라.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은 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계엄의 목적이 이 앞에 우리 김수열 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조치였습니다. 이 계엄은 그동안 우리 광화문에서 광화문 세력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름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다행스럽게 선관에 근무 중인 한 의원이 양심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저들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언론사들 와 있지만은 이 내용을 샅샅이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국가 세력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조작해서
많은 국민들이 미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 수백만이 나와서 집회를 할 때 반대쪽에 경복궁 쪽에는 이재명이 나와서 수천 명 데리고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엉뚱하게 이재명이 연설한 배경에 우리 광화문 세력의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고 이 조작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놈들이. 다시 한번 웃자. 여러분 또 일부 메이저 신문에서 보면은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69%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나 정직한 언론사에 의하면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은 최하 52%가 넘는데 어떻게 69%가 탄핵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래서 조중동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어영 정치인들 또는 뭐 우퍼 인사랍시고 어떤 놈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는 자기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 인용하든 각하든 그거는 존중돼야 한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라는 놈이. 그러면은 애초에 전제 조건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계엄을 반대한다면 그 말을 빼고 했으면은 설득력이 있는데 그 말을 넣는 바람에 이 목사는 어영 목사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개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 목사입니다. 이놈은. 그리고 충암고 이사장이라는 놈이 그 좌파 집회에 참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부끄러운 충암고 출신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계속 보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언론사들이 편중돼서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이가 뭐 탄핵이 되면은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자기는 연평대 뭐 꽃게밭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굉장히 이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에 대해서 희석하는 겁니다. 아까 꽃게밥 되는 게 뭐 우리 누가 자기를 꽃게밥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동정표를 얻고 하려는데 어림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호를 함으로써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각하 요거 두 가지만 외치겠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우리의 영적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 만세!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감사합니다. 네, 김철 교수님 말씀대로 헌법 재판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역당이 말한 놈은 바로 그게 부역자입니다. 부역자 알겠죠? 속으로는 인용되더라도 너희들 참아달라. 역당이 소리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증거를 뽑겠다 했는데 지금 증거가 태산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얼마나 못된 작가들인지 다 나왔죠? 가족회사 아닙니까? 가족회사! 또한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나눈데 지지율이 52%가 넘고 AI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좀 맹비장면적거리는 거 여기서